확률을 하겠어요. 그 익힌 문제는 좀 풀어보시고 132페이지입니다. 얼른 하고 좀 빨리 끝내지 뭐. 어? 얼른 하고 사건과 집합 용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확률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가지고 일어날 것인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고 시행은 실험이나 관찰 등을 실행이라고 그러고요. 사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근원사건 나오네요. 근원사건이 뭐냐 뭔가 볼게요. 더 이상 세분할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 그러면 근원사건은 이런 거죠. 집합을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근원사건이라는 거예요. 근원사건이요. 표본 공간은 이런 근원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 그게 표본 공간이네. 표본 공간은 다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다른 말로 전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것, 나올 수 있는 것,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이런 경우의 수들. 합사건과 곱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부르고 A와 B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곱사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예제 1번에 1번 한번 얘기 좀 한번 말로 해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표본 공간 S는 몇 개의 근원사건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개의 근원사건으로 되어 있죠? 36개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죠? 근원사건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근원사건이구나. 나타날 수 있는 최소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지. 자, 확률은 뭐뭐 있나 보면은 수학적인 확률.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수학적 확률.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 근원 사건의 개수를 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인 확률이네요. 통계적인 확률은 어떤 그 통계상의 결과를 가지고 나타낸 거죠. 전체가 몇 명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몇 명인지 그런 겁니다. 10,000명 중에서 예제 4번 보면 10,000명 중에서 1년 후까지 살 수 있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으면 9,910명이 살 수 있다는 얘기죠. 10,000분의 9,910입니다. 가끔 나와서 힘든 거죠. 기하학적인 확률. 기하학적인 확률은 뭘로 문제를 풀으라고 써놨니? 넓이로 문제, 길이로 문제, 영역의 크기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예제 5번 볼게요. 예제 5번을 이렇게 보면은 얼른 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자. 예제 5번입니다. 합이 8인 두 양수의 곱이 15 이상 될 확률을 구하여라. 뭐야? x 플러스 y가 8이라는 거죠. 그런데 x, y가 뭐 이상? 15 이상의 확률을 구하여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x 플러스 y가 8이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이게 x 플러스 y가 8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뭔가 봤더니 x, y가 양수이기 때문에 x분의 15라는 유리함수를 그려야 돼. x분의 15 이렇게 그려지네. 이렇게 유리함수죠. 그러면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만큼의 길이를 얘기를 하는데 전체는 일사분면에 있는 것은 이만큼이죠. x, y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영역분의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답입니다. 저 녀석 중에서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것은 8 루트 2분의 저 녀석 길이를 구하려면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 x분의 15하고 y 대신 x분의 15 집어넣는다. x분의 15 요게 8이 됐다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이라는 얘기입니다. x값은 3하고 5가 되겠네. 이 점의 좌표는 3,5고요.
이 점의 좌표는 5,3입니다. 이렇게요. 두 점 사이 길이를 구해보니까 2 루트 2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하학적인 확률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기하학적인 확률은 쉽지가 않지. 쉽지 않습니다. 확률 문제 풀겠습니다. 134페이지.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할 때 사건 A와 배반이 되는 사건은 모두 몇 개냐? 야, 두 번 던지는데 사건 A가 뭐냐면 앞면 이렇게 나왔대. 근데 나머지 그런 사건들 한번 써볼게. 앞면, 뒷면이라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뒷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배반 사건은 뭐냐? 배반 사건 뭐죠?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공통이 없다는 거지. 얘네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야. 몇 가지가 있을까? 3가지야, 8가지야? 6가지.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두 개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8가지가 되지.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2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 이게 배반 사건의 개수야. 얘네를 가지고 집합을 만들면, 얘네를 가지고 사건을 만들게 되면 얘랑 공통이 없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죠. 그러면 이 원소가 하나도 없는 이 공집합도 사건인가? 사건이죠.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불러?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사건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 답입니다. 8가지의 배반 사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곱이 짝수일 때 다음 두 눈의 합이 6 또는 8일 확률을 구하여라. 야, 곱이 짝수라는 말은 너무 많아. 곱이 짝수다. 곱이 짝수인 경우는 두 녀석이 둘 다 짝수여야 되고 짝수, 홀수 짝수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전체에서 곱이 홀수인 경우를 빼주는 거죠. 곱이 홀수인 경우를 빼주는 경우. 곱이 홀수인 경우는 모두 다 홀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을까? 135, 135, 9가지가 있습니다.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전체는 몇 가지야? 36가지인가요? 36가지 서로 다른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는 거니까 그럼 뭐분의 뭐라고 쓰니? 36분의 얼마라고 써? 36에서 얘 빼면 27인가? 두 녀석의 곱이 짝수일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개인가 볼게. 36개에서 9개를 뺀 거죠. 27가지가 전체의 경우의 수야. 그 중에서 합이 6 또는 8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2, 4, 또 2, 6, 4, 2, 4, 4, 또 뭐 있어요? 6이 몇 가지밖에 없어? 5가지가 있습니다.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27가지가 있는데 그 27가지 중에서 합이 6 또는 8이 되는 경우는 5가지가 있네요. 답은 27분의 5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그림과 같이 균등하게 8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 원판에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다. 이 원판을 회전시킨 후 화살을 2번 쏘았을 때 2번 쏘면 전체 몇 가지야? 64가지죠. 화살이 꽂힌 영역의 두 숫자의 차이가 2보다 클 확률. 두 숫자가 2보다 클 확률. 몇 개가 있을까? 전체 경우는 64가지인데 64가 있는데 2보다 크다라는 것은 1이 쓰여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4부터 8까지. 몇 가지죠? 5가지인가요? 5가지.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2라고 하면은 5부터 8까지 4가지네요. 첫 번째 나온 숫자가 3이라고 한다면은 6부터 8까지 3가지죠. 첫 번째 나온 눈이 4라고 그러면 7부터 8까지 2가지고요. 첫 번째 나온 눈의 숫자가 5라고 하면 8 1가지죠. 총 15가지입니다. 그러나 30가지라고 답을 써줘야 되죠.
왜 30까지라고 써야 돼? 처음 나온 수, 두 번째 나온 수가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되지.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처음 나온 수가 1, 2, 3, 4, 5일 때는 이렇게 30까지가 있죠. 그럼 반대되는 경우도 뒤에 나온 놈이 1이면 처음 나온 놈은 4부터 8까지가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15가지씩 있어서 30가지가 답이야. 32분의 15가 답입니다. 32분의 15.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그림과 같이 4대의 컴퓨터 ABC 3명이 앉아 컴퓨터 실기시험에 대비하여 연습하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앉아 있습니다. 3명 모두 자신이 연습하지 않은 컴퓨터로 실기시험을 치르게 될 확률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럼 지금 문제가 누구냐? 두 번째 칸에 앉느냐 안 앉느냐가 문제죠. 전체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첫 번째 놈이 4가지 자리 중에 하나, 두 번째는 3가지 중에 하나, 세 번째는 둘 중에 하나. 24가지의 자리를 자기가 선택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안 앉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다시 여기에 안 앉을 때 3명이 원래 앉아있던 곳에 안 앉아야 돼. 이런 걸 무슨 순열이라고 그랬지? 완전 순열. 여기 안 앉게 되면 여기에 A, B, C라는 놈이 앉았는데 본인이 앉았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3명이 완전 순열 이런 경우는 2가지라고 그랬어요. 2가지라고 그랬어. 이번에는 앉았던 곳에 앉는 거죠. 이번에는 여기도 앉는 거예요. 여기도 앉는 거야. 여기를 앉고 여기 안 앉는다고 할게요. 여기 안 앉으면 여기 안 앉을 경우를 생각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네. 여기도 안 앉을 수도 있고 여기도 안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A가 앉았다고 그러자. A가 여기 있던 놈이 여기 앉았다고 그랬어. 그럼 B, C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얘가 C가 여기 앉고 B가 여기 앉아야 되죠. 이렇게. 여기에 C가 앉았다고 합시다. C가 앉았으면 이제 A하고 B가 남았는데 B가 여기 앉았었으니까 여기 앉고 A가 여기 앉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 B가 앉았다고 그러면 A하고 C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C가 앉고 여기가 A가 앉아야 됩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밖에 없네요. 그 3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 곱하기 3이라고 해야 돼요. A가 이동했을 때 3가지가 있었어. B가 이동하면은 B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은 역시 3가지고 C 자리도 3가지이기 때문에 24분의 11이 답이었습니다. 5번 문제.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의 길이가 있다. 선분 AB 위에 한 점 P와 선분 AD 위에 한 점 Q를 임의로 정할 때 PQ의 길이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네. PQ의 길이가 1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기하학적 확률입니다. 영역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영역으로. 얘네들이 다 1인데 P가 여기에 있어. Q가 여기에 있어. 이 길이를 X라고 해. 이 길이를 Y라고 해. 이렇게 우리가 하려는 그림은 이 길이죠.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보다 길이가 1보다 작거나 같다죠. 이렇게 다 끝났네요. 얘를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XY는 X는 0부터 1까지 있어야 되고 0부터 1까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Y도 0부터 1까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기서 놀아야 돼. 근데 이것은 원의 방정식인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 영역 안에 들어가야 돼. 아까의 그 영역의 넓이분의 이 녀석의 넓이입니다. 아까 영역의 넓이는 1이었죠. 1분의 4분의 파이니까 답은 4분의 파이가 바로 답이네요. 이런 게 기하학적인 확률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값을 두 사람이 A 지점에서 12시부터 12시 15분 사이에 15분 동안 만나기로 했는데 15분 동안에 만나기로 했는데 누구나 5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다. 아주 교과서적인 문제지. 누구나 5분 이상은 기다리지 않는다. 여기가 지금 12시인가요?
여기가 12시 15분이죠. 그러면 얘네 둘이 어딘가에 왔을 거야. 값과 우리 온 위치를 x하고 y라고 쓸게요. x하고 y.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거리 x-y의 절대값이지. 얘가 5 이하가 되어야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원점으로 보게 된다면, 여기를 0으로 본다면 얘가 15예요. xy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15까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 생기는 거지. 0부터 15까지, 0부터 15까지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야. 이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걸 그릴 거냐면 이것을 그릴 거지. x-y가 5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이쪽 거 그렸더니 x절편이 마이너스 5, y절편이 5인 이런 거죠. x절편이 마이너스 5, y절편이 5래.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것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이거는 x절편이 5, y절편이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이거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보다 위에. 그럼 어디 넓이야? 여기 넓이죠. 여기 넓이. 여기 넓이가 답입니다. 여기 넓이가 답인데, 여기 넓이는 전체에서 이 넓이를 두 개를 빼주면 되겠네. 이 넓이는 이 둘이 갖다 붙여버리면 정사각형이 되지. 여기도 10이고 여기도 10인 정사각형이죠. 전체 넓이는 225입니다. 거기에서 225에서 100을 빼니까 125죠. 이렇게 저 넓이는 125네요. 5로 나누면 45분의 25, 9분의 5가 답이네요. 자, 확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률에 대해서. 오늘은 딱 어디까지 할 거냐면은 확률을 끝낼 거야. 끝낼 거냐고. 끝내고 나서 좀 질문 좀 받을 테니까 집중 좀 해주세요. 응? 아, 지금 좋아. 수준이 좋습니다. 보는 사람 없어요. 136페이지. 확률의 덧셈 정리. 어떤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은 1보다 크거,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하다. S의 확률이 1인 사건을 우리는 전 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고, 제로인 사건을 공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하고 1보다 작거나 하다. 덧셈 정리,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각하면 되고, 배반 사건일 때는 빼놓고 교집합이 없죠. 곱사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사건의 확률은 곱사건의 확률의 합과 같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면요. 자, 예제 1번 보면 흰 공이 4개, 붉은 공이 3개. 가장 일반적인 문제야. 흰 공이 4개, 붉은 공이 3개가 있어요. 여기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인 거. 덧셈 정리죠. 7개에서 2개를 꺼내는데, 같은 색을 꺼낸다는 것은 흰색 4개 중에 2개를 꺼내거나 또는 검은색 3개 중에서 2개를 꺼낸다. 이거죠. 공통은 없습니다. 배반 사건이에요. 둘이 공통을 했기 때문에 배반 사건이죠. 21분의 6하고 3을 더하는 건가? 21분의 9, 7분의 3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사건의 확률이 있는데, 여사건의 확률은 적어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적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녀석은 반대되는 사건의 경우 수를 빼주면 되겠네. 예제 3번을 보면 2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4개 들어있다. 이 제비에서 동시에 2개를 꺼낼 때 적어도 하나가 당첨 제비다. 그럼 1에서 무엇을 빼면 되는 거야? 꽝을 빼면 되는 거죠. 꽝만 2개 뽑았다는 거야. 1에서 전체가 20개에서 2개를 뽑는데 당첨이 4개니까 꽝은 16개죠. 16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이것만 빼주면 되겠네. 계산해보면 19분의 7이 답이에요. 문제 가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해서 그렇게 그려져 있다. 무엇으로 문제를 푸는 게 빠르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게 빨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게 빠르기 때문에 A 사건이 2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고 B 사건이 4분의 1, A와 B의 합이 8분의 5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구해주는 거야?
곱사건, 공통되는 사건을 구해줘 봅시다. A 사건과 B 사건 이렇게 있구나. 곱사건은 A 사건, B 사건 둘이 더해서 합사건을 빼주는 거지. 8분의 4, 8분의 2. 8분의 6에서 8분의 5를 빼니까 여기 8분의 1이 있네요. A 사건의 확률이 2분의 1, 8분의 3이 있어야만이 8분의 4가 돼서 2분의 1 되죠. B 사건은 4분의 1, 여기가 8분의 1이 있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B 빼기 A를 구하라는 거구나. 차집합으로 생각하면 돼. A의 여사건은 곱, B 사건은 B 빼기 A,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8분의 1이 답이었네요. 2번 문제. 1부터 99까지 자연수 중에서 한 개의 수를 뽑을 때 3의 배수이거나, 이거 말 막 꼬아놓죠.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말 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3의 배수이거나 또는 여기 뭐가 나오자 1의 자리와 10의 자리 중 적어도 하나의 숫자가 3이다. 1과 10 중 적어도 하나가 3 이런 얘기죠. 3의 배수이거나 적어도 하나가 3. 천천히 생각해야 돼. A 사건, B 사건. A 사건과 B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A 사건의 확률 한번 구하라고 합시다. 전체는 99개가 있네요. 99개가 있는데 3의 배수는 몇 개가 있니? 33개가 있네요. A 사건의 확률이었습니다. PA죠. PB 구하러 갈게요. PB 구하러 가면 B 사건의 확률은 적어도 하나가 3이다. 적어도 하나가 3이다? 뭐야? 앞자리가 3인 게 몇 개가 있니? 여기서 여기가 3인 게 몇 개 있어요? 여기가 3인 게 10개 있지. 여기 0부터 10까지니까 0부터 9까지 10개. 여기가 3인 게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10개. 여기도 0부터 9까지 다 들어갑니다. 0, 3이 바로 3이라는 숫자야. 총 20개가 있는데 두 번 센 게 뭐지? 3, 3 쓴 거는 두 번 셌지. 그래서 19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10가지 중에 33이 있고 이 10가지 중에도 33이 있습니다. 33을 두 번 셌기 때문에 19개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야?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러 갑니다. A와 D의 곱사건의 확률은 3의 배수이면서 적어도 하나가 3. 그럼 3의 배수가 되어야 되면 여기가 적어도 하나가 3이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경우 몇 가지가 있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뭐야? 합이 3이 돼야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3, 6, 9밖에 없어.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3이 되면 몇 가지가 있어요? 3, 6, 9, 네 가지가 있죠. 0, 3, 6, 9죠. 얘도 0, 3, 6, 9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예요? 7가지가 답이죠. 그렇지. 33을 또 두 번 센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덧셈 정리는 얘랑 얘랑 둘이 더해서 얘를 빼는 게 덧셈 정리이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12, 45네. 45. 99분의 45. 11로 나누나? 9로 나누나? 11분의 5가 되고. 우리말로 번역을 잘해야 돼. 이렇게 A, B라고 놓고 푸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답은 A와 B를 더하면 16이었습니다. 3번 문제.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곱이 8의 배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3번에 세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한다면 6의 세제곱이죠. 6의 세제곱. 근데 나온 눈의 수의 곱이 8의 배수다. 8의 배수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나오는데? 세 개 모두 뭐가 나오는데? 짝수, 짝수, 짝수 이렇게 나오면 되죠. 세 개 모두 짝수이면 나오는데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3, 3, 3? 27가지가 있네. 3, 3, 3, 27가지. 또는 여기를 잘해야 돼. 또는 모두 짝수인 경우 또는 짝수, 홀수, 요거 홀수, 짝수, 뭐? 4의 배수. 홀수, 짝수, 4의 배수. 홀수는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고 짝수는 몇 개 있냐면 3개가 있고 4의 배수는 몇 개 있어? 하나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자, 9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아니다. 홀수, 짝수, 4의 배수. 어? 홀짝짝으로 가자. 홀짝짝. 홀짝짝. 봐. 홀짝짝. 홀짝짝으로 가는데 이 짝짝 중에서 8의 배수가 되려고 그러면 4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되지. 4가 하나 지금 주사위로 던지는 거니까 어떻게 세든지 여러분 마음이 간한데 일단 어떤 놈을 홀수로 쓸 건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셋 중에 한 번 홀수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홀수가 뭐냐면 1, 3, 5 중에 하나 나와야 되니까 이만큼이에요. 이게 홀수 처리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홀수가 하나 나왔다는 얘기고 그 홀수가 1인지 3인지 5인지 모르니까 9가지 경우가 생겨요. 한 놈을 홀수로 설정하는 방법이 9가지야. 짝수 나오는 경우 몇 가지야? 짝수 나오는 경우입니다. 짝수 나오는 경우. 그렇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뭐냐면 여기 3번 던진 게 있는데 이 9가지가 뭐냐면은 셋 중에서 하나를 결정한 거야. 얘를 결정했어. 얘를. 그리고 그 숫자가 뭔지 결정한 거야.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두 번째가 5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그러자. 두 번째가 5라는 숫자가 나왔으면 얘네들 지금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짝수 나와야 되지. 짝수가 3가지, 짝수가 3가지, 9가지야. 빼기 뭘 빼야 돼? 4가 하나도 없는 경우 빼야 돼. 4가 하나가 적어도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치? 4가 없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4가 없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이것이 홀수 하나와 짝수 하나, 4의 배수 하나야. 이해가? 45인가요? 답은 3분의 1이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면 돼. 4번 보겠습니다. 확률의 모든 문자를 일렬로 배열할 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 같은 문자 한번 찾아볼게요. PB 있네요. 그 다음에 II구나. 나머지 쭉 써볼게. P, R, O, A, L, T, Y. 지금 문자가 총 11개가 있어요. 근데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을 경우니까 같은 문자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이웃하는 경우를 빼자. 이래서 6건의 확률을 하고 있죠. 전체 경우의 수는 11개이기 때문에 11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똑같은 문자가 2개 있어서 이게 전체의 경우의 수예요. 저 녀석을 배열하는데 그런데 B 둘이 이웃한다고 그러자. B2이 이웃한다고 그러자. 그럼 전체가 10개가 돼버리네. 똑같은 문자가 II니까 이렇게 되죠. 또는 I2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보자. I2이 이웃하는 경우를 전체의 경우가 또 10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겠네. 얘가 이웃하면 BB가 같은 문자죠. 여기서 뭘 빼야 돼? 이거 둘이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 얘도 같이 이웃하는 경우가 있어. 이 속에. 이거 둘이 이웃하는 경우 중에서 얘 이웃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 A 사건, B 사건, 여기 뭐 곱사건을 빼야 되겠네. 이건 뭐죠? 몇 가지가 있어? 얘 둘이 다 이웃하는 경우니까 부팩토리얼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게 답이죠. 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자, 몇 개 안 남았다. 몇 개 안 남았어. 5번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표는 4개의 제비, 동그라미 표가 있는 4개와 X표가 있는 4개의 제비가 있다. 총 8개가 있네요. 8개 중에서 4개를 뽑고 동그라미 3개 이상이 나오거나 4개 모두 X가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오면 전체 경우의 수부터 써보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8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겁니다. 동그라미 3개 있는 경우 보자. 동그라미 3개 있고 X 하나 있는 경우, 이건 동그라미 3개 X 하나. 또 동그라미 4개 나오는 경우, 이렇게 되면 동그라미 3개 이상이죠. 또는 검정색 4개 나오는 경우,
여기는 곱사건이 없습니다. 배반사건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35분의 9가 나왔어요. 44가 답입니다. 6번 읽어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X, Y, Z, W라 한다. 근데 이거 봐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X랑 Y랑 같거나 또는 Y랑 Z랑 같거나 또는 Z랑 U랑 같거나 또는 U랑 X랑 같다. 이럴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이럴 확률을 구해야 0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너무 많지? 너무 많으니까 이 녀석이 여사건을 생각합니다. 여사건은 X랑 Y랑 반드시 틀리고 그리고 Y랑 Z랑도 틀리고 그리고 Z랑 U랑도 틀리고 그리고 U랑 X랑도 틀리 이럴 확률을 구해서 2를 빼라는 거예요. 그럼 보자. X가 X, Y, Z, U 이렇게 쓸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색깔 칠하기랑 똑같은데 X가 6개 중에 하나 나왔어. 그리고 그럼 Y는 X랑 틀린 게 나와야 되잖아. 5개 중에 하나 나왔어. 그리고 Z가 나와야 되는데 Z가 문제야. Y랑은 틀린데 Z가 X랑 같은 거일지 틀린 거일지 그게 문제예요. 왜? U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Z가 X랑 같으면은 얘가 5가지가 있어. U는 Z랑도 틀려야 되고 X랑도 틀려야 돼. 그래서 뭘 설정해야 되냐면 X랑 Z랑 같을 때와 X랑 Z랑 틀릴 때를 선정을 해줘야 돼. X랑 Z랑 같으면 이거 한 가지 있죠? 그럼 얘랑 같으니까 U는 얘랑도 틀리고 얘랑도 틀려야 되니까 5가지죠 이렇게. 이게 같을 때고요. Z랑 X랑 Z랑 틀릴 때는 6가지 중에 하나, 얘가 5가지 중에 하나. 얘는 얘랑 틀리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얘랑 틀리고 얘랑 틀려야 되니까 4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는 얘랑도 틀리고 얘랑도 틀려야 되니까 4가지 중에 하나죠. 얘네 둘이를 더하면 됩니다. 얘를 둘이 더하면 되죠. 그걸 1에서 빼주면 되겠네. 1에서 빼주면 됩니다. 1 빼기 6의 4제곱분의 6, 5, 5 더하기 6, 5, 4, 4 요거네요. 됐습니다. 이제 좀 신경 써서 들어야 되겠지? 곱셈 정리는 덧셈 정리하고는 조금 틀리죠. 여기는 조금 천천히 해요. 확률의 정의와 확률의 종류 덧셈 정리까지 했습니다. 곱셈 정리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야?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 보자. 조건부 확률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구나. 어떤 조건 하에 어떤 확률이 일어날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뭐뭐뭐 할 때 뭐뭐뭐뭐 할 확률을 구하라. 네? 저거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X하고 Z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등식 다 이어보면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X랑 Z랑 같을 수가 있지. 그리고로 이어져 있는데 그러면 등식 쭉 이어보면 6543 해가지고 0이 될 확률을 구하라. 이게 같을 수가 있지. 얘가 3이고 얘가 2고 얘가 2고 얘가 3이어도 되잖아. 그지? 틀릴 수도 있고 얘가 3이고 2이고 2이고 4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Y는 X랑 틀리고 Y는 Z랑 틀리면 되는 거지. 응? 자, 조건 범위를 보자. 이게 조금 천천히 할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두 개만 하면 돼.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만 하면 오늘 끝이에요. 여기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수학적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조건 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죠. PA분의 PA와 B의 곱사건이에요. 요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자,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거기 보면 말이야. 종속사건과 곱셈정리. 종속사건은 A가 일어났을 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사건 A, B가 일어날 확률이 A가 일어날 확률의 경우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따라서 틀려진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거기 뭐라고 써놨나고 봐. 이게 무슨 뜻인가 보자.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A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A가 일어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조건 하에 B가 일어나는 게 같으면 독립이고 틀리면 종속이에요. A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독립이라는 거죠. A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런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 조건에 일어날 확률이 같다. 이게 독립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종속이고 이게 독립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A 사건이 일어난 하에 B가 일어날 확률과 A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틀리면 이럴 때 사건 A와 사건 B를 종속사건이라 부른다. 종속사건이라 부른다죠. 그래서 종속사건 이걸 문제를 보니까 이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거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이걸 잘 보면 우리말로 해서 그러면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났다. 이 뜻은 뭐냐면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B가 일어날 확률이 아니라 A 사건이 먼저 진행이 됐으니까 A 사건이 일어난 조건 하에 B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해줘야 돼.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은 A 사건부터 일어나고 그 다음에 A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종속사건이죠. 그래서 종속사건일 때는 요 놈을 계산을 해봤더니 P, B, 바, A를 계산해봤더니 PA분의 PA 곱 B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종속사건이죠. 서로 영향을 받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서로 영향을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요 놈을 또 어떻게 쓰게 돼 있어? B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A가 할 차례지. A 사건이 일어나는데 B 사건이 일어난 조건 하에 A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예제 1번 P, B, 바 A가 0.6이다. 이것은 A분의 A와 B의 합사건, 곱사건이 0.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A의 확률이 0.4니까 얘의 확률은 0.4 곱하기 0.6, 0.24가 되네요. 이렇게.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P, A, 바, B를 구하랬기 때문에 P, B분의 P가 얼마예요? 0.3인가? 위에는 곱사건 해줘야 곱사건 0.24라고 구했지. 30분의 24, 0.8이네요. 0.8. 자, 그 다음에는 독립사건과 곱셈정리인데 지금은 종속사건과 곱셈정리라는 거고 독립사건이라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뭐란 얘기야? 여기서 하나 눈여겨봐둬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예요? 어?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PB예요. A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어? 이건 뭐야? A의 여사건이 일어난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뭐죠? PB죠. 이렇게. 어? 그러니까 저는 독립사건일 때는 이 뒤에 있는 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뒤에 있는 놈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PB라고 쓰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거기 써있는 게 뭐라고 써있냐면은 얘가 뭐라고 그래? 여기 곱사건이 뭐라고 그랬어? 자,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 독립도 어떻게 되나 보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뭐라고? 그냥 PB야. 그러니까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A 곱하기 PB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독립사건의 판별식이야. A와 B가 독립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식이에요. 얘네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판별식이 되는 거죠. 어디에 써있나요? 2번 독립사건의 곱셈 정리에 PA 곱 B는 PA 곱하기 PB다 라고 써있네. 자, 알아야 될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A와 B가 독립이면 알아야 될 것은 이게 판별식이다. 이게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하는 식이다. 이게 같으면은 독립사건이라고 얘기하고 틀리면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PA 바 B는 PA죠. A와 B가 독립이면 뒤에 있는 녀석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PA 바 B의 여사건도 뒤에 있는 놈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PA다. 언제? A와 B가 서로 독립일 때입니다. 세 번째는요.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의 여사건도 A 여사건과 B도 A 여사건과 B 여사건도 얘네들도 다 독립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증명하는 문제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겠네. 얘네들도 다 독립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이 정도 알고. A와 B가 독립이면 판별식이 이거다. 이렇게 바가 붙어있는 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냥 PA, PA라고 쓰면 된다. A와 B가 독립이면 어느 한 곳에다 여사건을 취해도 독립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예제 3번 풀어봅니다. 두 사건 AB가 일어날 확률이 각각 PA, PB로 나타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PA와 PB는 공사건이 아니다. A와 B는 공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1번 A와 B가 독립이면 A의 여사건과 B도 독립이다. 맞고요. 2번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 여사건, 그 B 여사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독립이면 PA. 맞습니다. A와 B가 독립이면 둘이 더한 것은 1이다? 말도 안 돼요. 둘이 더한 것은 1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반이면 종속이다. 배반이라는 게 뭔가요? PA와 요놈이 0이라는 게 배반이라는 거죠. 근데 독립인지 종속인지 알면 판별식이 여기 있잖아. 근데 얘가 0이라는 거야. 얘가 0이래. 근데 PA와 PB는 문제에서 단 PA와 PB는 절대로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랑 얘랑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입니다. 배반이면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죠. 얘네 둘이 0이 아닐 때 얘는 0인데 얘네 둘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종속 맞습니다. B바 A가 0이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B바 A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PA분의
P, B 곱 A가 되는 거지. 얘가 0이라는 것은 얘가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0이라는 소리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0이라는 것은 배반 사건을 얘기한다. 됐네요. 문제 가죠. 142페이지. 다음 표는 어느 회사 전체 직원 229명의 주요 통근 수단과 통근 거리를 조사한 거다. 이 회사에서 임의로 선택된 직원의 통근 거리가 밑줄 쳐야죠. 15km 이상일 때. 15km 이상일 때 뭘 다뤄놓은 거야? 조건을 다뤄놨어. 15km 이상 있는데 15km 이상일 때 통근 수단이 대중교통 15km 이상인 사람이 132명이네. 132명 중에 그 조건 하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83명입니다. 조건 보확률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 조건 하에 답은 4번에 있었네요. 승희는 흰 구슬 3개, 파란 구슬 2개를 가지고 있고 지은이는 흰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를 가지고 있다. 승희가 임으로 하나를 꺼내요. 지은이에게 주었을 때 지은이가 자기 구슬 중 하나를 택하면 그 구슬이 흰 구슬이 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지. 덧셈 정리군요. 흰 구슬을 하나 뽑았습니다. 흰 구슬을 줄 때 5분의 3이죠. 그럼 지은이는 상황은 흰 구슬 3개, 파란 구슬 3개가 되기 때문에 흰 구슬을 뽑을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또는 여기에 뭐가 숨어있다는 거야? 독립사건이 숨어있는 거죠. 얘가 승희가 그렇게 됐다는 거지. 곱하기로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은이가 또 이번에 푸른 구슬을 줬을 때 파란 구슬을 줄 확률이 이거죠. 그럼 지은이는 지금 상황이 파란 거 4개, 흰 거 2개가 돼서 3분의 1이 되겠네요. 10분의 3 플러스 15분의 2, 30분의 13이었습니다. 3번 문제.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기로 했다.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 일단은 홀수의 눈이 나왔습니다. 홀수의 눈이 나왔죠. 그리고 3번 던지는 거야. 3번. 3번 던져가지고 홀수가 2번 나와야 돼. 몇 가지 경우가 있어? 3번 던져서 홀수가 2번 나오는 경우가 8분의 3가지가 있나요? 홀짝, 홀짝, 홀, 짝, 홀. 물론 이 부분을 독립시행으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지금 몇 개가 안 되기 때문에 8분의 3. 홀수가 2번 나오는 경우죠. 또는 짝수의 눈이 나왔습니다.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네요. 동전을 2번만 던지겠네. 앞면이 2번 나와야 되니까 앞면 4분의 1이네요. 16분의 5가 답입니다. 4번 문제 중요 표시하세요. 문제 1번 동안 봅니다. 두 사건이 뭐 있다라고 해놨니? 표본 공간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죠.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 1, 2, 3이 뽑힐 확률은 다 같다는 거죠. 사건 A가 4, 8, 12일 때 사건 A와 독립이고 A와 독립사건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A와 공통이 X가 2개가 있어. 이런 사건 X가 될 수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여라. 생각해보자. 독립의 판별식은 이겁니다. 이거야. 이거라고. A와 X가 독립이 되는 판별식이에요.
A의 확률은 12개 중에 3개가 있으니까 A의 확률은 4분의 1인 거죠. A의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여기 확률 알고 있나요? A와 X의 공통이 개수가 2개라고 했으니까 6분의 1이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X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가 돼야 돼? 이거 넘기면 3분의 2가 돼야 되냐? 3분의 2가 돼야 돼. X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8개 있다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X의 원소의 개수가 8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야. X의 원소의 개수가 8개야. 8개인데 2개는 4, 8, 12 중에 하나야. 그럼 답을 뭐라고 쓰니? 4, 8, 12 중에 어떤 2개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4, 8, 12 중에.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남았나요? 9개 남았니? 그 9개 중에서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9개 중에서 6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답이죠. 네? 3 곱하기 얼마야? 9, 8, 7, 3, 2, 12, 84. 252였어요. 이런 거. 이거 잘 나오는 문제야. A와 X가 독립일 때 어떻게 되느냐? 5번 문제. 다음은 어느 학교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한 표이다. 이 100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학생이 혈액형이 B형일 때 조건부 확률이네. 조건부 확률이에요. B형이 몇 명이 있는지 봐줘야 되겠네. B형이 B형이 몇 명 있어? 남학생에서 156명, 여학생은 84명, 240명 있습니다. B형이 지금 240명이 있는 거지? 240명이. 그런데 RH 플러스 0인 남학생, RH 플러스 0인 남학생 어디에서? B형 중에서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죠. 24분의 15, 8분의 5가 답이었습니다. 6번 갑니다.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으로 A 사건, B 사건의 확률이 둘 다 0이 아닐 때 기억번 A, B와 독립이면 그 녀석과 그 녀석은 같다? 이건 뭐야 이게? 앞에 있는 건 PA와 B는 PA죠. 독립일 때 서로 뒤에 있는 거 영향받지 않아요. 뒤에 있는 건 PB죠. 얘가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P예요. PB는 같지 않습니다. 같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면 지금 PA 플러스 PB가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니? 이게 이거라는 거 아니야? 이거 합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왜? 곱사건이 0이니까 배반 사건이면 합사건의 확률은 1보다 작거나 맞죠? 합집합이 전체 집합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맞고요. 디귿은 A와 B의 합사건이 전체 다라고 했을 때 B는 A의 여사건이다? 말도 안 되죠. 여기 전체가 다라고 그러면 전체 다라고 그러면 이게 A 사건이라고 그러면 B 사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B 사건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B 사건이 이렇게 돼가지고 공통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사건은 공통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합해서 전체 꽉 채웠는데 여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7번에 보자. 오늘까지만 하면 통계예요. 통계. 얼른 적분과 통계를 끝내고 계속 연습할 거야. 내용을 일단 쭉 보고. 통계는 2번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럼 앞에 익힌 문제 안 푼 것들 있잖아. 거기에서 어려운 거만 뽑아서 한번 쭉 풀어볼게. 여러분 안 풀었을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 좀 뽑아서 볼게요. 표본관관 S 1, 2, 3, 4, 5 주사위 하나 던졌나 보네.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날 확률이 모두 같다. 그런 사건들의 확률은 모두 같다. 1, 2, 3, 4와 독립사건인 것은 괜히 깝치지 말고
판별식을 이용합니다. 지금 1, 2, 3, 4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볼게요. 1번 사건을 B라고 해보자. PB 얼마니? PB 얼마야? 우리 PA는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냐면 4개가 나오니까 3분의 2네. PB는 3, 4, 5 2분의 1이죠. 6분의 3이니까. 그러면 A와 B의 곱사건 공통이 뭐뭐 있나 보자. 1, 2, 3, 4와 3, 4, 5의 공통은 3, 4 3분의 1이네. 얘랑 곱해서 얘가 됐나? 됐네. 1번부터 답을 올려놓다니 바보 새끼죠? 아니 몇 개는 할 기회를 줘야지. 1번부터 벌써 이게 돼버렸네. 답은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안 된다는 얘기죠. 네? 8번 고! 다음과 같은 세 종류의 카드 A, B, C가 있다. A는 양쪽 면 모두 흰색이고 B는 한쪽은 흰색, 다른 면은 붉은색. C는 양쪽 모두 붉은색. A가 3장, 양쪽이 흰색이니까 3장. 한쪽은 흰색, 한쪽은 붉은색 2장. 양쪽 붉은색 1장, 6장이 있습니다. 이걸 임의로 한 장을 꺼내요. 책상 위에 놓았더니 흰색이었다. 흰색이었을 때 뭐죠?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 카드의 뒷면도 흰색일 확률. 지금 흰색이었을 때 일단 올려놓은 게 흰색이었으면 지금 6장 중에 3장이 있죠? 6장 중에 3장. 이거는 6장 중에 3장이에요. 앞뒤가 다 흰색인 거야. 얘는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6장 중에 2장 있지? 6장 중에 2장. 누구야? 한쪽은 흰색, 한쪽은 붉은색. 얘는 흰색이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흰색이 보이도록. 그치?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뭐라고 쓰나요? 뒷면도 흰색일 확률. 얘는 뒷면이 흰색이 아니지. 뒷면이 앞에만 보였으니까. 얘가 뒷면이 흰색이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앞뒤가 흰색. 얘는 앞에는 흰색, 뒤에는 빨간색. 이거는 앞뒤가 흰색. 뒷면도 흰색일 확률. 36을 곱하면 20분의 11을 곱하면 20. 이게 뭐야? 11 곱하면 6이네. 4분의 3이네. 4분의 3. 좀 쉬었다가 독립시행을 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얼른 합시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일단은 계속 반복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항 확률 볼게요. 항이 2개 있는 확률. 이항 확률은 이렇게 하면 되죠. A 사건 P가 R번 일어난다. N번 중에 R번 일어난다. A 사건 P죠. 이게 R번. 나머지 Q가 1-P가 N-R번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항이 2개 있는 거. 확률이 2개 있는 건데 3개 있는 것은 거기에는 지금 사망 확률이라고 써있지. 사망 확률은 우리가 할 때 여기를 컨비네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N번 중에서 몇 번? P번, Q번, R번 이렇게 쓰는 거지. N팩토리얼을 P팩, Q팩, R팩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가 PQR인데 여기 PQR이라고 쓸 때 확률이 다 틀린 거야. 근데 여기가 N1번, N2번, N3번 이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경우의 수. 여기가 P가 N1번, Q가 N2번, R이 N3번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개가 일어날 확률이 3개. 여기는 경우의 수고 각각의 확률들이 모두 같다라는 거지. 각각의 확률들이 모두 같다. 위에 예지 1번을 보면 무한급수를 이용한 확률입니다. 무한급수를 이용한 확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예제 1번입니다. 6의 눈이 나오면 이기는 건데 갑부터 시작해서 두 사람이 교대로 갑을 두 사람이 교대로 할 때 갑이 이길 확률 이거지. 갑이 하자마자 이겼어 이렇게. 또는 갑이 6의 배수 6이 안 나왔어요. 을도 안 나와야 되죠. 다시 세 번째 갑이 나와서 이겼어요. 갑이 안 나오고 을 안 나오고 갑도 또 안 나오고 을 안 나오고 갑이 나와서 다섯 번째 이긴 겁니다. 물론 게임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일이 안 나오면. 무한등비가 없습니다. 공비가 36분의 25네요. 첫 번째 항은 6분의 1이고 36을 곱하면 9분 11분의 6이 답이네요. 11분의 6이 답이다. 자, 밑에 있는 문제 2번 점화식을 이용한 확률. 비가 온 날 다음 비가 올 확률은 뭐냐면 0.4입니다.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은 0.3이거든요. 화요일 날 첫 번째로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화요일을 첫 번째로 하여 n번째 날에 비가 올 확률이 pn이었을 때 pn의 극한값을 구해라. 점화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pn 플러스 1은 pn이 뭔가 보자. n번째 날에 비가 올 확률이야. 그럼 n번째 날에 비가 오고 n 플러스 1번째 비가 올 확률은 이겁니다. 이렇게 n번째 날에 비가 오고 비가 온 날 다음 날 비가 올 확률이 0.4이기 때문에 0.4를 곱하는 거죠. 또는 n번째 날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이지. 비가 오지 않고 n 플러스 1번째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0.3이라고 쓰는 거죠. 얘를 보니까 0.1pn 플러스 0.3입니다. 이런 점화식이 만들어지고 이 점화식의 극한값은 pn이나 pn 플러스 1이 같기 때문에 얘도 p고 얘도 p라고 하면 0.9p가 0.3이 돼서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의 6배입니다. 자, 이제 문제 8개만 풀면 돼. 8개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가 교대로 동전을 던져서 A는 앞면이 나오면 이기고 B는 뒷면이 나오면 이긴다. 이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을 P 그리고 A부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이 이길 확률이 같아지도록 P의 값을 구하여라.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나 하는 소리야?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 돼야 되는 거다. 자, 얘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랑 A가 하자마자 이겼어요. 뭐가 나왔다는 거야? A가 앞면이 나왔다는 거죠. 앞면이 나왔습니다. 또는 A가 뒷면이 나왔어. 뒷면이 나왔어. A가 뒷면 나왔어. 그럼 B가 여기서 이기지 말아야 되니까 B는 뒷면이 나오면 이겨야 나오면 앞면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나서 A가 다시 앞면이 나와서 세 번째 A가 이긴 거죠. A가 뒷면이 나와서 B가 앞면이 나와서 A가 뒷면이 나와서 B가 앞면이 나와서 여기까지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A가 앞면이 나와서 이겨야 돼요. 이런 형태로 가면 무한등비급수인데 공비가 얼마를 계속 곱하고 있냐면 1-P와 P를 곱한 것을 계속 곱하고 있어요. 공비가 1-P의 P입니다. 그래서 이 무한등비급수 1-P의 1-P분의 첫 번째 항 P 얘가 2분의 1이 되려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냐고 물어본 거죠. 2P 얘는 1-P 플러스 P제곱이네요. P제곱 마이너스 3P 플러스 1은 0이 돼서 P의 값은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니?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5. 네. 뭐라 그랬어? 3 플러스 하면 1이 넘기 때문에 안 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했는데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5입니다. 자, 2번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어서 나오는 눈의 수를 K라고 할 때 좌표 평면에서 그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X축, Y축과 모두 만나는 사건을 A, X축, Y축과 모두 만나면 반지름이 얼마가 돼야 되겠니? 2 이상이 돼야 되죠? 2 이상. 그럼 결국 뭐라는 얘기냐면 이번 문제는 K가 4 이상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4 이상이 나오면 K가 반지름이 2가 되기 때문에 X축, Y축과 모두 만납니다. 하나의 주사위를 6번 던졌을 때 6번 중 2번이 4 이상이 나와요. 4 이상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4, 5, 6. 6번 중 2번이 나온다고 그랬네. 2분의 1이 2번이고 Q가 4번이네. 이렇게요. 64분의 15가 답이네요. 3번 문제요. A와 B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가, 뒷면이 나오면 B가 이기기로 하고 게임을 하였는데 4번 먼저 이기는 사람이 게임에서 승리한다고 한다. 이때 동전을 정확히 6번 던져서 A가 게임에서 이길 확률. A가 6번째 앞면이 나와서 이겨야 돼요. 그럼 5번째 상황까지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앞면이 3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와 있는 상황에서 6번째 앞면이 나와서 A가 이기게 되는 거죠. 요거는 얼마냐면 5 콤비네이션 2에 앞면이 나오는 거 3번, 뒷면이 2번, 거기에다가 6번째 앞면이 나오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32분의 5네요. 4번 문제. 4번 문제 그 기계가 뭔가 봐봐. 그 기계가 뭔가 보자. 제일 짜증이 나는 것은 가우스죠? 가우스. 이게 뭐냐 이게. 2의 가우스 2분의 n.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건 이거지. n이 작으면 n이 작으면 이 녀석이 정수가 돼서 가우스가 그냥 나와. n이죠. n이 작으면 n입니다. n이 홀수면 뭐가 되냐? 홀수면 뭐가 되지? 3이면 뭐가 돼? 뭐라고 써야 되냐? 2에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가 2분의 뭐? 여기 2분의 n-를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가우스를 풀면 그지? 만약에 5면은 저기 있는 게 안에 있는 게 이게 2분의 5가 되는 거지. 2분의 5면은 2지 2. 그래서 얘는 n-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짝수일 때는 걔 뜻이 fn은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짝수면은 그 맨 끝에 있는 것이 n이 짝수이면 n이 되기 때문에 죽네요. 2네요. 2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짝수수니까 홀수이면은 이것이 n-1이 되어서 그걸 빼면은 마이너스 1을 되니까 얼마가 됐어? 플러스 1 돼서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니까 fn이라는 것은 n이 짝수면은 2고 홀수면 마이너스 1이에요. n이 짝수면 2, 홀수면 마이너스 1. 근데 걔네들을 5번을 했을 때 4가 나왔다는 것은 짝수가 몇 번 나오고 홀수가 몇 번 나왔냐 이거죠. 짝수 몇 번 나온 거예요? 이거 3번 나오고 이거 2번 나오면 되는 거니? 그럼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짝수 3번, 홀수 2번 나올 확률이 얼마냐? 5번 중에서 3번 짝수 나올 확률과 홀수 나올 확률은 같네요. 16분의 5인가요? 이렇게. 5번 한 개의 박테리아가
10분 후에는 2마리, 1마리 아니면 죽는다. 그렇게 될 확률이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이다. 20분 후에 2마리 이하가 된다. 2마리 이하가 된다는 것은 2마리가 될 수도 있고 1마리가 될 수도 있고 빵마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죠? 요 사건을 생각해서 빼도 되겠네. 그치? 2마리 이하가 된다. 요 사건은 3마리 이상입니다. 3마리 이상. 자, 3마리가 되는 경우, 4마리가 되는 건 너무 편하다. 4마리가 되는 경우는 4마리가 되는 경우는 2마리로 변신하고 2마리 변신하고 2마리를 1마리가 했던 게 2마리로 해버린 거죠. 얘도 2마리가 되고 얘도 2마리가 돼야 되니까 얘가 2마리가 되는 거 2분의 1, 얘가 2마리가 되는 거 2분의 1이죠. 자, 3마리가 될 때, 20분 후에 3마리가 될 때는 일단 1마리가 2마리가 돼야 돼. 1마리가 2마리가 돼야 되겠지. 2분의 1입니다. 얘가 2마리가 되고 얘가 1마리가 되는 경우 2분의 1, 3분의 1. 얘가 1마리가 되고 2마리가 되고 똑같이 이제 2개가 있지. 이렇게. 네? 분연석을 더하면 되겠네요. 8분의 1 플러스 6분의 1, 24분의 8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면 8분의 1 플러스 6분의 1, 24분의 얘가 3이고 3이가 7. 1에서 24분의 7을 빼면 24분의 17이 답이거든요. 24분의 17. 이게 누구는 거야? 키스 로보 리브 틴트 라이브 틴트 라이브를 리브라고 읽고 있어요. 역시 나는 뇌대에 나왔죠. 저번에 학교 갔더니 겁나 좋아졌던데 뇌대 자체가 다 좋아졌더라. 다 가라고 그러던데. 그렇습니다. 대학교 가야죠. 대학교 때 뭐 했나 몰라. 연애도 못 해보고 맨날 술만 먹었던 것 같아. 후배도 때리고. 열받는데 어떻게 해. 애새끼들이라도 때려야지. 여학생들은 괴롭히지 않았는데 남자애들은 나를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술만 먹으면 지랄해. 행동 하나하나가 막 술만 먹으면 내 옆자리에 다 여학생이 앉아야 돼. 근데 어떤 놈이 멍청하게 남자가 딱 앉아있으면 뒤지게 만든 거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동물은 수컷이라고.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K번째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그 행렬이고 3의 배수가 아니면 밑에 있는 행렬이다. 5개의 행렬을 더해서 역행렬을 갖지 않는다. 이거네. 어떻게든 해봐야지. 3의 배수가 뭐 A번 나왔어요. 3의 배수가 아닌 것이 B번 나왔어요. 그러면 3의 배수가 A번 나왔으면 이런 행렬이 A번 더했다는 건가? 이거냐 이거? 이거 A번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번 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3의 배수가 아닌 2, 4, 5, 2가 B번 더했다는 것은 이건가요? 이렇게. 요 녀석을 모두 더한 행렬은 이렇게 되는 거네. 2B-A, 4B에 5B-2A, 2B 플러스 A. 얘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기 위해서는 A, B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AD 4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C 20B제곱 플러스 8AB 이렇게 되네요. 요놈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16B제곱은 0이네요. A 마이너스 4B제곱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A는 4B가 돼야 된다는 소리야. 역행렬이 안 나오려면 A는 4B가 돼야 된다. 어떤 경우야? A가 4고 B가 1인 경우밖에 없네요. A가 4가 나오고 B가 1인 거. 5번 중에 3의 배수가 4번, 3의 배수가 아닌 게 1번. 독립시행이죠. 5 콤비네이션 1에 3의 배수가 아닌 것은 3분의 2가 1번, 3분의 1이 4번입니다. 이렇게요. 243분의 10이네. 두 문제 나왔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P는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 3 이하가 나오면 2분의 1이죠. 4 또는 5가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6이 나오면 위로 한 칸, A에서 B로 간다. 5번 던져서 A로 B로 간대. 그럼 오른쪽 몇 칸 나왔다는 거냐? 왼쪽 몇 칸 나왔다는 거냐? 위로 몇 칸 나왔다는 거죠? 위로는 한 번 나와야 되고, 왼쪽으로 하는 거 한 번 나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하는 거 3번 나와야 되죠. 사망 확률입니다. 항에 3개 있는 확률이죠. 3개 있으니까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 1팩토리얼, 1팩토리얼.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2분의 1이네요. 요거 3개고, 왼쪽으로 갈 확률은 3분의 1이네.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요게 답이죠. 36분의 5가 나왔어요. 합은 41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던진다. 1의 눈이 나오면 다음번에도 같은 사람이 던지고 1 이외에 다른 수가 나오면 다른 사람이 던진다. PN이 뭔가 봐봐. n번째 A가 던질 확률이 PN이라고 그랬네. 아, 점화식 필요합니다. n번째 A가 던질 확률이 PN이야. 그럼 n 플러스 1번째 A가 던질 확률 PN 플러스 1이죠. 얘는 n번째 A가 던지고 뭐가 나와야 돼? 1의 눈이 나오면 던진 사람이 던지는 거죠. 이렇게 n번째 A가 던지지 않고 1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던지는 거니까 A가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점화식이네요. PN 플러스 1은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4 PN이네요. 6을 다 곱하면 10 PN이 5니까 PN은 2분의 1이 답이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할 거 없으면 빨리 가서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고요. 질문할 거 있는 사람은 나눠주고요.